협상이 결렬되고 며칠이 지난 늦은 밤에 한창수는 비닐하우스에서 푸성귀 씨앗을 트레이에 심고 있었다. 그때 개발업자의 하수인 조폭 2명이 비닐하우스의 출입문을 열고 나타났다. 그들은 한창수를 가로막으며 차가운 미소를 띈다. 누구십니까? 어떻게 찾아오셨나요? 이장님, 당신 때문에 우리 사장님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땅값을 올려받겠다고 설치면서 사업을 방해하신 것도 알고 계시겠죠? 키가 큰 사내가 큰 소리로 말했다. 내가 왜 그런지 당신네 사장은 잘 알 겁니다. 이 마을을 망치고 사람들의 삶을 짓밟으려는 개발을 절대 용납할 수 없소. 좋습니다. 그렇게 고집이 세시다면 우리도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겠군요. 우리 사장님은 당신이 사라지길 원하십니다. 당신만 없으면 이 마을은 금세 우리 손으로 넘어올 테니까요. 험상궂은 사내가 비꼬며 말했다. 그렇군. 결국 땅을 강탈하려는 속셈이었군. 하지만 나 하나 사라진다고 이 마을이 당신들 손에 넘어갈 거로 생각하지 마시오. 사람들은 끝까지 싸울 겁니다. 그게 바로 문제죠. 당신 같은 고집스러운 인간이 마을을 단결시키고 있으니까 이제 그 연결 고리를 끊어야 할 시간입니다. 한창수가 저항하려는 순간 부하들은 그를 뒤로 돌려 세우고 철근 파이프를 꺼내들고 냉정하게 내려친다. 한창수는 고통에 신음하며 바닥에 쓰러지지만 그는 끝까지 눈빛을 잃지 않으며 그들을 노려본다. 너희들이 이 마을을 빼앗더라도 난 절대 잊히지 않을 거다. 사람들은 너희의 악행을 기억할 거야. 한창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과연 그럴까요? 당신은 지금 여기서 사라지게 될 테니까요. 아무도 우리가 한 짓을 알 수 없겠지요. 부하들은 마지막까지 냉정하게 한창수를 내려친다. 한창수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지며 마침내 눈을 감는다. 한창수가 한적한 비닐하우스에서 참혹하게 살해된 채 발견된 이후 마을은 충격과 슬픔에 빠진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수사를 시작하지만 사건은 쉽게 풀리지 않는다. 주민들 사이에선 불안과 공포가 감돈다. 마을 한가운데에 경찰차들이 모여 있고 주민들은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경찰이 살해 현장을 철저히 수색하지만 뚜렷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흔적이 거의 없어. 발자국이 많긴 한데 사건 당시 누가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게다가 CCTV도 없어서 아무런 단서도 없어 보이네. 피해자가 마을의 이장으로 대표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누가 이런 일을 벌였는지 알 길이 없군. 이 정도로 깨끗하게 처리된 걸 보면 누가 의도적으로 살해한 것 같긴 한데 증거가 없으니 마을 내에서 벌어진 갈등인지 외부 세력이 개입한 건지 구분하기가 어렵네. 마을 사람들은 수사 상황에 점점 더 답답해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경찰의 수사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 이장님이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할 리가 없는데. 항상 우리를 대표해서 목소리를 내셨잖아. 설마 그 개발업자랑 연관이 있는 건 아닐까? 이장님이 그렇게 반대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불안한 목소리로 한 주민이 말했다. 그렇다 해도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서? 경찰도 수사가 진전에 없고 혹시라도 우리가 무리하게 나섰다간 우리도 위험해질지 몰라. 그러게 말이야. 그 개발업자가 큰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마을 하나쯤 무너뜨리는 건 일도 아니겠지. 괜히 우리가 나섰다가 더 큰 일을 당할 수도 있어. 마을 사람들은 이장님을 잃은 슬픔에 더해 그의 죽음에 대해 입을 열지 못하는 공포가 자리 잡고 있다.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진실을 밝혀주지 않아요. 경찰도 마을 사람들도 모두 입을 다물고 있는 것 같고 왜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거죠? 중학교 3학년인 길수가 억울한 목소리로 말한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야. 길수야. 내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이 땅을 노리고 있는 힘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으니 그저 다들 숨죽이며 살아가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어머니는 길수의 손을 잡고 한숨을 쉬며 말한다. 그럼 우리도 그냥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죽음을 그저 잊어버리고? 엄마도 그걸 견디기 힘들구나. 길수야. 하지만 우리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야. 이제 우린 그냥 살아남아야 한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중학교 교실에서 길수는 학생들과 함께 있지만 어딘가 고립된 듯한 표정이다. 길수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마음이 아프겠구나. 너희 아버지께서는 마을을 위해 헌신적으로 많은 일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길수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눈을 크게 뜨고 잠시 머뭇거린다. 교실의 학생들이 모두 그를 바라보자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작게 대답한다. 네.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안타깝고 많이 슬픕니다. 에이, 미안. 몰랐어.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신 건데? 말하고 싶지 않아. 그냥 이제 안 계셔. 길수는 학교의 담임 선생님, 친구, 상담 선생님 등의 어떤 어른들과도 대화하고 싶지 않았다. 길수야, 그래도 힘을 내야지. 아버지가 많이 보고 싶고 혼자 된 것에 무척이나 슬플 뿐이에요. 그리고 특별한 생각이 없어요. 아버지께서는 길수가 용기를 얻고 학교 생활을 잘 하기 원할지도 몰라. 선생님,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유가 제가 무엇인가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 아버지는 마을의 이장 역할을 훌륭하게 했기 때문에 길수가 잘못한 것은 없어. 다시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돼. 길수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충격이 가라앉지 않은 채 점점 분노와 무기력감에 휩싸이게 된다. 그는 주변의 관심을 피하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 길수야, 같이 축구하자. 너도 잘하잖아. 그냥 난 됐어. 너희끼리 해. 왜 그래? 요즘 맨날 혼자서 따로 있잖아. 뭐 힘든 일 있어? 길수는 친구들의 말에 잠시 눈을 피하며 불편한 표정을 짓는다. 아니, 그런 거 없어. 그냥 나 혼자 있고 싶어서 그래. 너희도 상관하지 마. 중학교 3학년 길수는 점점 더 방황하며 어머니와도 갈등이 잦아진다. 어느 날 밤 어머니는 길수가 학교 생활에 집중하지 않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며 걱정스러운 마음에 다가온다. 길수야, 요즘 학교에서 너 자꾸 혼자 있는 것 같던데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니? 아무 일도 없다니까요. 엄마, 그냥 내버려 둬요. 엄마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너 이렇게 계속 친구들이랑 멀어지면 엄마,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친구들도 다 내가 불쌍하게만 보고 나는 이제 혼자인데 무슨 소용이에요. 어머니는 길수의 갑작스러운 분노에 놀라지만 그의 슬픔을 이해하며 그를 다독이려 한다. 길수야, 엄마도 내가 아버지 일로 많이 힘든 거 알아. 그렇지만 내가 힘내야 아버지도 하늘에서 편히 계실 수 있지 않을까? 엄마는 모르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 그리고 난 그냥 여기서 살아가는 게 싫어요. 이곳을 떠나고 싶기도 하고요. 어느 날 밤 길수는 혼자 방에 앉아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자신과 싸우고 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쏟아져 나오는 외로움과 상처를 감당하기 어려워한다. 아버지,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두고 떠나신 거예요? 아버지 없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길수는 아버지가 없는 삶에 대한 불안감과 고립감을 느끼며 침대에 주저앉아 깊은 한숨을 내쉰다. 그가 느끼는 슬픔과 분노는 점점 그를 어두운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친구들도 학교도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요.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아.